안녕하세요, 송마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거리 청담동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번쩍번쩍하네요. 오늘 영상은 앞으로 연재될 박물관 미술관 여행의 첫 번째 편입니다. 정식 미술관은 아니지만 좋은 전시를 하고 있는 에스파스 루이비통 서울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곳과 관련된 3명의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세 남자는 누구일까요? 이들의 이름은 프랭크 게리, 알베르토 자코메티, 루이비통. 에스파스 루이비통은 루이비통 재단에서 운영하는 갤러리입니다. 청담동에 있는 루이비통 매종 서울 건물의 4층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3명의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 헐헐 날아갈 것 같은 이 아름다운 건물의 설계자는 프랭크 게리. 건물 4층 갤러리에 이 시대 가장 비싼 조각품을 만든 작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 그리고 1, 2, 3층은 루이비통 전문 매장입니다. 루이비통 이름 그대로 설립자 루이비통이란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3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비쌀까요? 첫 번째, 땅값도 비싸고 어마어마한 건축가의 설계로 지어진 청담동에 있는 이 건물일까요? 두 번째,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잔뜩 쌓여 있는 최소 수백만원짜리 가방과 옷들일까요? 세 번째, 총 8점이 전시되고 있는 20세기 최고 조각가의 작품들일까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가 프랭크 게리. 제가 프랭크 게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01년 8월 뉴욕에서입니다. 저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건축적으로 유명하고 현대 미술 작품도 많다고 해서 방문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당시 찍은 필름 사진들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외양은 매우 특이합니다. 이 건물의 설계자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전시는 프랭크 게리 전이었습니다. 사진에 적혀있는 프랭크 게리 글자가 보이죠? 저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프랭크 게리 건축물에 대한 전시를 통해서 그가 기존의 컨셉을 깨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유명한 건축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전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구겐하임 미술관의 상징인 중앙 로비 로툰다의 유리동과 나사는 복도를 장식한 천이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범선의 돛을 보여주는 듯한 이 장식천은 미술관 내에서 마치 내가 바람을 안고 서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18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수십 미터를 너울거리며 서 있던 그 천이 생각납니다. 제가 에스파스 루이비통 서울의 건물을 본 순간 갑자기 그때의 하늘을 날리던 커다란 돛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프랭크 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 건물을 찾게 된 이유는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전시회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 프랭크 게리에 의해서 다시 디자인되고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고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다는 얘기만 듣고 왔었는데 이 느낌이 그때 그 느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2019년 10월 31일 재개관했다고 합니다. 프랭크 게리도 방문을 했다고 하는군요. 여기서 잠깐 프랭크 게리가 어떤 건물을 지었는지 궁금하시죠? 그가 지은 건물이 다 유명하지만 그래도 제일 유명한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외관은 티타늄 패널로 마무리해서 마치 우주 범선 같습니다. 너울 치는 듯한 벽이라 역시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소장 미술품보다 미술관 자체가 더 유명합니다. 철강 산업의 세태로 쇠락해가던 빌바오를 이 미술관이 살려냅니다. 조그만 이 도시에 한 해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바오 효과란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 게리의 유명한 다른 건축물 사진도 몇 장 보겠습니다.
프랑크 게리의 건물은 마치 조각 같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멋있죠? 다시 청담동 루이비통 건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물 4층으로 올라가니 프랑크 게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생각했던 컨셉과 파리 볼리오나스프의 루이비통 재단 건물의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루이비통에서는 2014년 파리의 볼리오나스프에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루이비통 재단 건물을 개관했습니다. 이 건물은 웅장한 꿈을 안고 출발하는 범선 같습니다. 딱 프랑크 게리가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전형적인 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루이비통 재단 건물의 컨셉 그림과 모형이 있습니다. 그 옆에 에스파스 루이비통 서울 건물의 컨셉 그림이 있습니다. 다 지어진 건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두 건물을 같이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파리의 루이비통 재단의 건물과 에스파스 루이비통 서울의 모습이 너무 유사하죠. 프랭크 게리는 에스파스 루이비통 서울 건물에 수원화성의 지붕과 동네 학춤의 너울거리는 도포자락의 느낌을 담았다고 하더군요. 한국적인 이미지가 추가되었지만 그래도 역시 루이비통 재단 건물과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4층에서 창밖을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우주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루이비통 재단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에 대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프랭크 게리의 창을 통해 서울을 감상했습니다. 멋있더군요. 밤이 되면 이 건물에서 밖을 보는 풍경도 달라지고 밖에서 이 건물을 보는 풍경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지 않아 볼 수는 없고 다음 기회에 밤에 한 번 더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랭크 게리에게 한국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 저는 유용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울 1편에서 프랭크 게리가 종묘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랭크 게리가 2019년도에 방한을 한 것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인데 그는 올 때마다 그의 가족들과 함께 종묘를 방문했습니다. 종묘 방문 3번이면 웬만한 한국 사람들보다 더 방문 횟수가 많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2번 가보았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는 2012년 프랭크 게리가 종묘를 방문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같이 장엄한 공간은 세계 어디서든 찾기 힘들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곳을 굳이 말하라고 하면 파르테논 신전 정도일까? (2019년) 올해 방문하고 나서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묘는 하나의 조각 같아요. 대부분의 건물은 바닥 위에 바로 있지만 종묘는 달라요.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매우 단순하면서도 청아하고 즉각적이고 강력해요. 매우 흥미로워요. 제 생각으로는 종묘의 정전이 월대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프랑크 게리는 월대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와 있는 그의 태도로 보아 그는 월대 위로 올라가는 행위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내원이 월대 위로 올라가겠냐고 물어봤을 때 아직은 아니라면서 그의 큰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래 공간과 위의 공간은 전혀 다른 곳이란다. 그 차이를 생각하면서 즐기렴. 내 생각에는 월대 위에는 신주를 모시는 기다란 정전이 있는데 이는 영혼의 세계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종묘를 가보았지만 종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다르다고 하니까 이번 겨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깜짝 소식은 프랭크 게리는 2 아들을 두고 있는데 2번째 며느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가 M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예술과 춤, 전통 건축물과 음식 등은 오랫동안 제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냥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하는 접대 멘트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프랭크 게리는 선입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인으로 그리고 계속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한국은 낯설기도 할 건데 많은 것을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한 세 가지 물건 중 가장 비싼 것의 값어치로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이 건축물은 얼마나 할까요? 청담동의 땅값은 우리나라 땅값 중에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입니다. 땅값도 땅값인데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프랭크 게리의 작품인 건물이니 이 건물의 값어치를 돈으로 어떻게 환산해야 될까요? 이건 좀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이 생긴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 영상은 프랭크 게리까지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전시하고 있는 알베르토 자코메티와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창립자인 루이비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